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고급 C# 프로그래밍의 스레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레드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이 살짝 되기는 하는데, 이 스레드라고 하는 개념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윈도우 프로그래밍 영역에서는 이 스레드라고 하는 개념들을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네트워크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채팅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안드로이드에서 일어나는 동작들을 처리를 한다든지 앱에 해당되는 걸 한다든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 스레드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는 하지만 이번 시간에 이 스레드를 한번 좀 종합적으로 듣고, 그리고 응용하는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스레드를 한 번 더 듣는다면 훨씬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가급적 쉽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쉽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수 생각입니다. 오랜만에 종이비행기를 접어봤네요. 근데 종이비행기는 어릴 때 접어보고 수십 년을 접지 않았어도 지나고 나면 다시 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절대 잊히지 않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어린 시절에 했던 일들, 그리고 마음에 깊이 사무쳐 있는 일들이죠. 당신의 향한 그리움 언제쯤 완전히 접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걸 접는 일은 있을 수 없겠죠.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 진리는 변방에서 새롭게 창제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네요. 오른쪽 그림에서는 신영복 선생이 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간다,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좀 그림을 그려놨는데, 참 이 빨간 기둥이 큰 바위를 지탱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저런 사람들이 많으면 이 바위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문명의 중심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지키는 데 바빠지게 됩니다. 보통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기득권 세력,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득권 세력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시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나의 권리를 유지하는 데 더 바쁘죠. 이 기득권 세력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힘을 가지지 못한 소수의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 문명의 중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득권 세력이 언젠가는 붕괴되어 있고, 그 붕괴시키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변화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변방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컴플렉스로 가지지 말자, 차세대 주역이 될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내용에 들어가 볼까요? 먼저 예외 처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외 처리는 뭘 했죠? try. 일단 시도를 했죠. 뭔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뭘로 해? 캐치로 그 예외 객체를 잡죠. 괄호 속에 예외에 해당되는 객체를 넣어주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리해야 될 코드를 잡죠. 필요하다면 finally라고 하는 코드를 넣어서 마지막에 처리할 문장들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예외 처리는 언제 사용하죠? 네, 우리가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의 실행이 종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디버깅 툴 마지막에 다뤘죠. 디버깅 툴은 언제 사용해요? 디버그 할 때. 디버그라는 것은 벌레를 뽑아낸다, 프로그램 내에서 발생된 잘못된 점, 오류를 고쳐줄 때 사용하는 것들이 디버깅 툴입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인류가 개발해 놓은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개발 도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디버깅 툴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디버깅 툴을 잘 쓰는 것들이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의 강점을 제대로 살리는 거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이번 강좌를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우리 학생들은 스레드가 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스레드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스레드 동작이 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어렵지만 이런 개념들을 일단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자,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얘기를 쓰기도 하고 멀티스레딩이라고 하는 얘기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그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를 누르고 거기에서 작업 관리자를 누르게 되면 우리 이런 모습의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있고 그러네요. 이런 것들을 통칭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들이 뭉쳐가지고 태스크를 형성하죠. 그래서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한 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멀티태스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멀티태스킹은 운영체제 OS 레벨에서 얘기하는 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내가 필요하다면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비주얼 스튜디오 띄워놓고 작업을 할 수 있죠. 적어도 우리 두 가지의 윈도우를 띄워놓고 작업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멀티태스킹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콘솔을 응용해서 콘솔 앱에서 만들었던 실행 결과를 보면 새까만 창이 나오죠. 새까만 창에서는 깜빡깜빡거리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커서라고 그래요. 프롬프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깜빡깜빡거리는 게 커서인데 프롬프트는 명령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뜻이고 거기에 깜빡거리고 있는 커서 위치에 내가 명령어를 타이핑을 하게 되면 명령이 하나가 실행이 됩니다. 그 명령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동작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즉 도스 운영체제는 싱글 태스킹 운영체제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운영체제는 멀티태스킹 운영체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멀티태스킹은 내가 앱에 보면 파워포인트도 구동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도 구동되고 있고 윈도우 탐색기도 구동되고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뭐 작업 관리도 구동되고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멀티태스킹. 이런 작업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보다 조금 작은 단위로 이렇게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들이 실행이 됩니다. 이 프로세서들은 태스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죠. 이 태스크들은 좀 더 쪼개면 이 스레드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레드는 프로세서를 구성하고 프로세서들이 모여서 태스크를 구성하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멀티 스레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각의 프로세서들이 여러 가지 처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들을 우리 멀티 스레딩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스레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일의 단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가장 작은 일의 단위들이 동시에 처리가 될 수 있다. 그런 개념들을 우리 멀티 스레딩 그런 얘기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프로세스와 스레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프로세서는 스레드 1번, 스레드 2번, 스레드 3번 3개의 스레드를 이용해서 하나의 프로세서를 구성하고 있네요. 그래서 프로세서는 프로그램의 한 인스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파일 형태로 .exe 형태로 메모리에 적재되어서 실행이 됩니다. 스레드는 기본적으로 이 프로세스를 형성해 주는 거고 실제 코드를 CPU에서 실행해 주는 가장 작은 실행 단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메서드를 의미합니다. 메서드 하나가 스레드고 메서드들이 여러 개 모여서 실행 파일을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스레드를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프로그램 내의 실행 단위를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단일 순차 흐름 메서드를 의미합니다. 스레드는 일반적으로 시작에서 종료까지 한꺼번에 하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1번 명령 수행하고 2번 명령 수행하고 3번 명령 수행해서 끝납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아무리 객체 지향으로 했지만 기존에 있었던 절차 지향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스레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메서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같은 용어예요. 그게 스레드를 구성한다, 메서드를 구성한다 같은 용어예요. 왜냐? 스레드는 메서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스레드를 구성하는데 하나의 메서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순서대로 일을 처리해야 되고 절차 지향은 사라진 게 아니다 그랬네요. 그리고 스레드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고 프로세서 안에서 수행이 됩니다. 독립적으로는 수행될 수 없고 프로세서 안에서 수행이 되게 됩니다. 야, 스레드 니 혼자 동작돼 이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system.threading.thread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표현이 됩니다. 사실 스레드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표현하면 실패 그런 뜻이에요. 실패에서는 실들이 한꺼번에 여러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줄씩 분리게 있죠. 여기 지금 한 줄씩 풀어가지고 이쁜 아가씨의 모습을 그려냈는데 이게 중간에 끊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한 줄씩 계속해서 풀려 나오는 게 실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스레드는
단일의 순차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단일 스레드, 다중 스레드에 대한 개념을 정리로 이제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단일 스레드는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실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그림처럼 시작해서 1번 스레드 실행되고 1번 스레드가 끝나면 2번 스레드 실행되고 2번 스레드 끝나면 3번 스레드 실행되고 그리고 종료되고 이런 형태로 동작되는 것들을 단일 스레드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중 스레드 프로세서의 경우에는 시작을 해서 1번, 2번, 3번 스레드가 이렇게 뭐 병렬로 동시에 수행이 돼요. 그런 다음에 그 결과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결과를 제출해주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실행되는데 시분할이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스레드를 처리를 합니다. 특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 있을 때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별도의 조그만 컴퓨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에서 CPU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램도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CPU에서 주기억 장치인 램 사이에서의 동작은 상당히 빠릅니다. 거기에 비해서 입력, 출력 장치, 입출력 장치들은 속도가 되게 늦어요. 자, 우리가 I/O 작업을 한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둘 사이에는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데 I/O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I/O 작업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CPU와 램 사이에 움직여야 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건 불리한 거죠. 그래서 우리 멀티 스레드가 되면 오래 걸리는 작업이 있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어서 스레드 동작과 관련되어 있는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레드 시작입니다. 스레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레드가 정의되어 있는 네임스페이스 system.threading을 포함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래서 using system.threading 구문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쓸 수 있죠. 스레드 클래스 T1을 만들도록 하겠는데 이때 생성자 new 스레드를 호출을 합니다. 스레드 생성자에서는 인수로서 new thread start, thread start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객체를 필요로 합니다. 이때 thread start의 인수로서 메서드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thread로 동작시킬 메서드 이름을 여기다 표시해 주면 되겠네요. 잠깐 우리 델리게이터의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메서드 이름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그렇죠. 주소죠. 주소. 그래서 thread가 동작되어야 되는 주소의 내용을 이용을 해서 new thread start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를 new thread에 줌으로써 이제 우리 thread 객체 T1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T1.start 그러면 thread 동작이 시작이 되겠네요. 때때로 우리는 thread를 잠재울 필요가 있습니다. thread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thread.sleep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쓰고 괄호 속에 우리가 그 값을 정수형 값을 주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값은 밀리초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밀리초 단위의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스레드를 중지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T1 객체의 abort 메서드를 실행하게 되면 해당 스레드가 중단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스레드 조인 메서드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스레드 조인 메서드는 스레드 객체를 생성하고 그 스레드를 시작하기 이전에 중간 과정에서 이와 같이 T1.join 이런 형태의 메서드를 이용을 해줍니다. 이 join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해당되는 스레드가 종료될 때까지 호출 스레드를 차단시키는 동기화 방법입니다. 이 얘기를 좀 더 쉽게 하자면 뭐냐면 이 메서드를 사용해 스레드가 종료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종료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스레드가 동작되는 걸 막아주는 거죠. 현재 T1 스레드가 끝날 때까지 다른 스레드는 들어오지 마. 내가 먼저 끝낼래.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1 스레드가 완전히 종료돼야 다른 스레드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 우리 스레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죠. 이번 예제도 콘솔 앱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솔루션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구동하고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진행하죠. 프로젝트 템플릿으로 콘솔 앱을 택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01 스레드 스타트라고 하기로 하죠. 위치는 D 드라이브를 권장합니다. 솔루션 이름은 16번 스레드라는 이름으로 하기로 하죠. 자, 우리 그 스레드를
그 시작하고 조인 동기화를 개념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렇게 메인 메서드 내부에 스레드 스타트 이런 형태를 집어넣게 되면 빨간 밑줄이 꺼입니다. 그리고 뭐 스레드 스타트 형식 또는 네임스페이스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겠죠. 이때 우리가 컨트롤 Alt Enter 혹은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거나, 또는 여기 있는 여기에 그 노란색 그 정구의 옆에 있는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얘네들이 추천을 해줍니다. 그 추천되어 있는 네임스페이스를 위쪽에 추가를 하게 되면 그 자동으로 여기에 빨간 밑줄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에 얘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추천하는 그 네임스페이스 유진 구문이 나오게 되고, 가장 위에 있는 걸 따당 더블 클릭해주면 위쪽에 추가가 됩니다. 자, 이제 직접 구현을 해보긴 하죠. 위쪽에 있는 그 유진 구문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입력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 맥스 카운트 값을 200으로 잡았네요. 그래서 우리 화면에 그 200개 정도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스레드로 구동시킬 메서드를 두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 1번 메서드는 doWork 플러스라고 하는 것, 2번 메서드는 doWork 마이너스로 하는 겁니다. 인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반환형 보이드이기 때문에 반환형도 없습니다. 스태틱이기 때문에 정적 메서드로 정의가 되어 있네요. 프로그램 코드를 봤더니 아주 간단해요.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0번부터 맥스 카운트까지 200번 반복 처리하면서 console.write 플러스, console.write는 계속 더하기를 옆으로 이렇게 찍어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계속 옆으로 write 라인은 줄 단위로 더하기 찍고 밑에 줄에 더하기 찍고 이런 것들이 console.write 라인입니다. 옆으로 옆방향으로 계속 찍어가는 것들을 console.write 그럽니다. 현재 우리 200개를 찍는 거죠. doWork 마이너스도 console.write를 통해서 마이너스 글자를 200번 찍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메인 메서드입니다. 메인 메서드에서는 지금 그 스레드를 시작하는 첫 번째 방법, 그리고 스레드를 시작하는 두 번째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스레드 스타트 객체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doWork 플러스, 여기는 주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 doWork 플러스가 존재하는 주소를 스레드 스타트 위치에다가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스레드 클래스를 이용해서 mythread 1번을 만들어줬네요. new thread 생성자에다가 스레드 스타트 주소를 전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ythread 1.start 하게 되면 1번 스레드가 시작이 되겠네요. 자, 34번에 있는 1번 스레드의 조인 구문은 현재는 주석 처리가 되어 있죠. 나중에 쟤네들을 주석을 해제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일단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스레드 객체를 생성하는 두 번째 방법은 아예 그 스레드 스타트 객체를 익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생성자에서 doWork 마이너스로 만들어진 주소를 이용을 해서 스레드 스타트 객체를 만들고, 걔네들을 곧바로 스레드의 생성자로 전달해서 만들어주는 mythread 2번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36번 줄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레드 스타트 2번을 mythread 2번.start를 해주게 되면 2번 스레드가 실행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포문을 통해서 우리 그 200번 반복하면서 여기에 곱하기를 출력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얘네들이 뭔가 동작이 되려면 얘네들도 일종의 스레드여야 되겠네요. 자, 스레드는 메인을 실행하는 거라 그랬죠. 스레드는 메서드를 실행하는 거라 그랬죠. 메서드를 실행하는데 현재 구동되고 있는 이 메서드가 무슨 메서드? 메인 메서드입니다. 그러면 우리 메인 메서드가 구동되는 여기도 하나의 스레드가 있겠다라는 것을 알겠네요. 이것 또한 메인 메서드를 구동하는 자체도 하나의 스레드입니다. 자, 그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죠. 우리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기본적으로 메인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실행되는 스레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메인 스레드예요. 얘네들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얘네들은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mythread 1번을 생성하게 되면 별도의 스레드 1번, mythread 1번이 생성돼요. 그리고 스레드 1번이 종료가 되면 그 결과를 넘겨주고서 스레드 1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1번 스레드가 없어지게 되겠죠.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어 가지고 2번 스레드를 만들면 2번 스레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종료되는 순간 이 스레드는 없어지고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메인 스레드는 언제 없어진다?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메인 스레드도 없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은 1번 실습 예제에서는 우리가 스레드가 총 3개가 있습니다. 메인 메소드 실행하는 거 우리가 만들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스레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이스레드 1번을 만드는 과정, 마이스레드 2번을 만드는 과정 2개가 있었죠. 그래서 3개의 스레드가 동작이 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1번 스레드, 1번 실습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이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봤더니 얘네들은 멀티 스레드 동작으로 인해서 곱하기 메인 메소드, 메인 스레드에서 동작되는 거, 더하기 1번 스레드에 동작되는 거, 빼기 2번 스레드에서 동작되는 거, 얘네들이 그냥 임의대로 나타나요. 더하기가 나타났다가, 곱하기가 나타났다가, 빼기가 나타났다가, 다시 곱하기가 나타났다가, 다음에 뭐 더하기가 나타났다가, 빼기가 나타났다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집니다. 저것은 실행할 때마다 달라요. 그 컴퓨터가 그냥 돌아오는 대로 그 3개의 스레드 중에 무작위하게 시분할을 해가지고 그렇게 동작이 되는 겁니다. 멀티 스레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1번이 됐다가 메인이 됐다가 2번이 됐다가 1번이 됐다가 메인이 됐다가 뭐 이렇게 동작되는 거, 임의대로 동작되는 거. 그래서 멀티 스레드가 동작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마이스레드 1번에 해당되는 얘를 하나를 추가를 해보기로 하죠. 주석을 해제해 보기로 하죠. 그리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봤더니 와, 더하기만 주르륵 다 완성이 됐네요. 아래쪽에는 더하기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서 다 됐어요. 조이는 뭐라고요? 다른 스레드는 좀 기다려다오. 내가 먼저 실행할게.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더하기가 완전히 실행된 다음에 곱하기, 빼기, 곱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식으로 그냥 임의대로 두 가지는 우선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실행이 되는 거죠. 조이는 해당되는 스레드의 동작이 완성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자, 다음은 스레드 슬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INT 32번 정수형 자료를 입력으로 주게 되는데 지정된 시간 단위는 밀리초입니다. 현재 스레드를 일시 중단시키는 역할을 해요. 얘네들 또한 네임스페이스 스레딩 속에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 예외는 argument out of range exceptio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간 값을 음수로 줄 때는 기본적으로 안 되고 무한대 값을 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인 경우에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립 클래스는 그 슬립 메서드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스태틱이고 결과는 없다. 슬립 메서드 이름이고 정수형으로 그 밀리초의 시간을 다오라고 이제 정의를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스레드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용을 하느냐? 일반적으로 스레드 실행 중간에 다른 작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작업이 끼어드는 것을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인터 사이에 럽트 고 가다 사이에 가다 그게 인터럽트예요. 끼어들다. 스레드가 실행되는 중간에는 CPU 동작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다른 스레드가 끼어드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뭔가 중지를 시키고 싶으면 컨트롤 C를 쓰는데 컨트롤 C를 눌러도 컨트롤 C가 잘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명령이 잘 안 먹힌다 그러죠. 그래서 그럼 명령이 좀 먹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잠깐 스레드 쉬고 있을래? 라고 하는 게 슬립 메서드입니다. 이 스레드 슬립 메서드를 쓰면 실행 속도는 약간 줄어들게 돼 있죠. 자, 스레드 잠재우기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솔루션 탐색기에서 오른 마우스 추가 새 프로젝트하고 콘솔 랩으로 02번 스레드 슬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메서드 별로 어렵지 않아요. 두억 플러스에 이렇게 스레드 슬립이라고 하는데 여기 1이라고 하는 값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스레드 1밀리초 잠재우기에 들어가는 거죠. 다음 그 두억 마이너스 메서드에도 스레드 슬립 1밀리초만큼 스레드를 슬립 잠재우기를 하기로 하죠. 메인 메서드에는 일단 슬립을 안 넣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실행 속도는 좀 떨어지겠는데 우리가 체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메인 스레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대기로 나오죠. 곱하기는 무대기로 나와요. 그러나 곱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 무대기, 여기 무대기, 여기 무대기 속으로 나오죠. 근데 더하기가 빼기가 들어가는 마이스레드 1번, 마이스레드 2번 이렇게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이렇게 수시로 교차대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1번 스레드가 동작되고 슬립 1mm초 잠자고 있는 동안 2번 스레드가 끼어들고 2번 스레드 1mm 잠자고 있는 동안 1번 스레드 끼어들고 1번 끼어들고 2번 끼어들고 1번 끼어들고 2번 끼어들고 그래서 이렇게 교대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메인 메서드에조차도 우리가 슬립을 한번 시켜보기로 하죠. 동작에서 이번에는 메인이 실행되다가 더하기 실행되다가 빼기 실행되다가 이렇게 그 각 스레드마다 슬립하는 동안 1번 스레드, 2번 스레드가 끼어들고 뭐 메인 스레드도 끼어들고 그러죠. 그래서 상당히 공평하게 동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스레드들이 좀 더 쉽게 끼어들 수 있게 텀을 여지를 제공해 준다. 이런 것들이 슬립이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는 스레드를 중지시키는 거 어보트 메서드를 좀 실행을 해보기로 하죠. 이거는 스레드 어보트 익셉션을 발생시켜서 종료 프로세스가 시작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얘네들도 시스템.threading에 정의가 되어 있고 예외는 security exception과 thread state exception 두 개가 있습니다. 호출자가 권한이 없을 때 발생하는 것, 중단 중인 스레드를 다시 중단하라고 했을 때 이럴 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자, 스레드 중지에 대해서 실습 3번을 해보기로 하죠. 새 프로젝트 추가하고 콘솔 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3번 스레드 어보트라고 하기로 하죠. 다른 거의 같습니다. 자, 우리 스레드 슬립이 다 들어있죠. 그리고 요 트라이 캐치 문에 1번에 그 트라이 캐치를 넣어두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지를 1번을 중지시키게 되면 여기서 익셉션이 발생해서 요 캐치 영역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2번은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메인 메서드에서 우리는 이렇게 mthread 1번에 대해서 abort 명령을 내려주었네요. 그랬더니 여기에 오류 스레드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하기는 하나도 찍히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반면 빼기는 계속 찍혀나가죠. 2번 스레드는 우리가 중단시키지 않았죠. 1번 스레드만 중단시켰기 때문에 1번 스레드 더하기 출력은 하나도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레드는 우리가 활용을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점도 존재함과 함께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이점은 우리가 그 다양한 동작들을 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이죠. 반면 위험성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공유 데이터가 손상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프로그램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스레드의 위험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레드를 쓸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영역에만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급적 안전한 설계를 통해서 공유 데이터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더라. 만약에 공유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얘네들이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공유 데이터를 동기화시켜 줘야 되겠더라. 이런 일들이 스레드 사용해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 스레드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치명적 오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 오류를 발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스레드 활용할 때는 주의해야 되겠더라. 그 주의해야 되는 것, 우리가 프로그램이 멈추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공유 데이터의 손상 부분은 신경을 써줘야 되겠더라. 그러면 공유 데이터라는 게 도대체 뭐고 그 공유 데이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스레드 클래스에 있어서 우리 멤버를 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생성자 스레드가 있었네요. 그리고 뭐 저기 아파트먼트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지금 들어 있어요. 뭐 is alive가 현재 실행 상태인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네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스레드 클래스 멤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검색해서 좀 잘 살펴보기 한번 좀 구경을 하기 바랍니다. 자, 메서드로 어보트가 있었고 리줌 다시 시작하다 그런 거죠. 슬립 메서드도 있고 스타트 메서드 있고 서스펜드는 일시 중단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suspend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hread state에도 열거형 변수가 있는데 initialize, ready, running, standby, terminated, transition, 뭐 unknown, wait 등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를 안다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다음은 우리가 이 공유 데이터라고 하는 게 뭐고 그 공유 데이터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로 하죠. 지금 현재는 아무런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부터 에러가 발생하는 예제 그리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이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04번 thread error exam이라고 하는 예제를 만들도록 하죠. 그리고 sync test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필요 없는 거지만 우리가 스레드를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클래스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sync test 클래스에서는 멤버 변수로 카운트를 잡는데 이 카운트라고 하는 값이 공유 데이터라고 불렀던 아까 앞에서 공유 데이터라고 불렀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sync test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게 되면 그 객체들이 이 카운트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1번 객체도 카운트를 쓰고 2번 객체도 카운트를 쓰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유 데이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겁니다. 멤버 변수 카운트를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싱크 테스트의 생성자에서는 카운트 값에 0의 값을 할당을 해줬네요. 그리고 프로퍼티를 통해서 get 프로퍼티를 정의를 해줬습니다. set은 사용하지 않고 카운트 값을 불러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뒀네요. 자, 다음 count 10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드는데 여기에 카운트 값을 템프에 저장하고 그리고 템프를 하나 증가시키고 템프를 카운트 값에 전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하는 일은 뭐냐면 카운트 값에다가 하나를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31번 현재는 스레드 슬립을 추석 처리를 해가지고 동작을 시키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이 스레드 슬립을 추석 처리를 해제하는 순간 여기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상한 일들을 살펴보는 게 오늘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31번에서 저 31번 줄을 추석 처리했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실행시켜 보죠. 그걸 해야죠. 메인 메서드를 만들어야죠. sync 테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mySync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레드를 통해서 mySync 테스트 스레드 1번을 만들고 mySync 스레드 2번을 만드는데 얘네들을 봤더니 mySync 테스트 count 10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똑같이 1번 스레드도 걔네들을 호출하고 2번 스레드도 똑같은 애를 호출했네요. 자, 그러면 1번 스레드에서 처리해주는 카운트 값, 2번 스레드에서 처리해주는 카운트 값이 서로 중구난방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네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저기 1번 스레드 스타트하고 1번 스레드에 조인 걸어주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봤네요. 그래서 봤더니 현재는 1번 스레드밖에 없죠. 그러면 카운트 10이 10번 반복됨으로써 10까지 세었습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다음은 메인 메서드에서 1번 만들고 2번 만들어서 스타트 해주고 1번 조인하고 2번 조인하고 그렇게 했네요. 1번이 조인을 했다는 얘기는 1번 스레드 종료 시까지 기다렸다가 2번 스레드가 시작돼서 종료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1번 스레드에서 10번 세고 2번 스레드에서 10번 세고 20회까지 카운트를 했습니다. 여기에 20까지 세었습니다. 라고 나왔네요. 현재 우리는 이 스레드를 동일한 메서드를 두 번 호출함으로써 20개까지 세고 싶은 게 현재 목표입니다. 근데 카운트 10에다가 여기에 스레드 슬립 아까 추석 처리했던 걸 잠깐 해제를 해보기로 하죠. 그리고 똑같이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메인 메서드 바꾸지 않았으니까 분명히 우리 두 개의 스레드를 동일한 메서드를 이용해서 호출했죠. 그러면 20까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결과는 20회 세야 될 것 같은데 결과는 10가지밖에 못 세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거죠.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자, 1번 스레드에서 마이 카운트 현재 0의 값을 템프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템프에다 하나 증가시키니까 템프 값은 1이 됐겠죠. 스레드가 잠깐 쉬고 있는 동안 2번 스레드가 이제 동작이 된 겁니다. 2번 스레드가 현재 카운트가 0이지 0의 값을 템프에다 저장을 할 거야. 그리고 템프 하나 증가시킬게 1이 됐어요. 그리고 잠깐 쉬는 동안에 1번 스레드의 카운트 값에 템프를 저장하고 2번 스레드 저장하는 게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1번, 2번이 동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카운트 값은 1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죠. 우리가 여기에 카운트 10 메서드에다가 단계별로 출력을 할 수 있는 console.writeLine을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카운트 값이 1, 1, 2, 2, 3, 3, 아까 전에 앞장에서 설명했던 모양으로 요게 계속 문맥 전환이 일어남으로써 동일한 것들이 바꿨다가 넣고 바꿨다 넣고 바꿨다 넣고 하는데 계속 한 번씩밖에 동작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최종 10가지밖에 세지를 못했던 겁니다. 근데 스레드에서 슬립만 없애더라도 조금 삐걱삐걱하지만 어쨌거나 20개까지 잘 세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스레드가 짧은 시간에 스레드가 완료돼 버리기 때문에 다른 스레드가 끼어들 틈이 없었던 거죠. 자, 이제 우리 실습 사이 코드를 복사해 가지고 스레드 싱크 모니터를 이용한 스레드 싱크를 좀 살펴보기로 하죠. 자, 카운트 10 메서드에다가 우리 모니터 엔터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this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객체를 이야기를 하죠. 현재 객체가 동작되는 동안 모니터가 감시가 시작이 된 거예요. 모니터가 감시가 시작된다는 것은 딱 지키고 있으면서 다른 스레드가 들어오려고 하면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현재 다른 스레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얘를 오지마 라고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잠깐 기다려. 지금 내가 일하고 있어. 그런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쭉 처리되고 나서 작업이 끝났을 때 모니터 엑시스를 하게 되면 그때 다른 두 번째 스레드가 와가지고 이제 동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싱크 테스트를 이렇게 수정을 하면 모니터 클래스를 이용해서 수정을 해두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20개까지 잘 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레드 동기화 첫 번째 방법 모니터를 이용한 방법. 모니터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메서드의 enter, exit, wait, pulse 이런 4가지가 있습니다. 설명은 오른쪽에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네요. 다음은 우리가 스레드 동기화를 두 번째 하는 방법 락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락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 자, 락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고 this 현재 객체를 락이라고 하는 것은 자물쇠의 열쇠를 채우는 걸 말하죠. 열쇠를 채워놓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다 실행이 되고 나면 자물통이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함으로써 우리는 20개까지 세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세 번째는 메서드 동기화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메서드 동기화 방법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요. 메서드 위쪽에다가 꺽쇠 가로를 이용을 해서 메서드 임플리먼트라고 한 다음에 메서드 임플리먼트 옵션에서 싱크로나이즈드 동기화라고 하는 걸 처리해 줍니다. 그러면 안쪽에 깨끗이 아무것도 없어도 동기화 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20개까지 잘 셀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랬네요. 마지막 방법은 우리가 interact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증가시킬 때 interact increment라고 하는 여기 interact 클래스의 increment 증가하다라는 메서드를 쓰게 되면 그리고 지금 ref라고 하면 참조형으로 호출하는 방법이죠. 주소를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this 카운터를 넘겨주고 얘 하나 증가시켜 와 라고 하면 이 작업이 실행이 될 때까지 다른 작업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nteract increment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정상적으로 20개까지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네 가지인가요? 스레드 동기화하는 방법을 봤어요. 스레드 동기화는 뭘 처리해준다? 공유 데이터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인터랙트 클래스 여기서 사용하는 게 인크리먼트 증가시켜주는 것, 디클리먼트 감소시키는 것, 익스체인지 바꿔주는 것, 컴페어 익스체인지 비교해서 바꿔주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범위는 여기까지네요. 자, 영어 단어 잘 모르는 단어는 꼭 좀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할 때 만날 단어들이기 때문에 잘 익혀두는 게 중요합니다. 영어 단어만 알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영어 단어를 모르면 굉장히 힘들게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 단어 공부하는 거 좀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영어 단어는 여기까지네요. 자, 오늘은 우리가 스레드라고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가장 작은 실행 단위, 일반적으로 메서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네요. 그리고 스레드, 멀티 스레드의 개념이 뭔지도 좀 살펴봤습니다. 스레드에는 잘못 사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멈추거나 공유 데이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공유 데이터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공유 데이터 동기화를 해주죠. 그때 모니터 클래스를 쓸 수 있고, 락 키워드 쓸 수 있고, 메서드 동기화 쓸 수 있고, 인터랙트 클래스 쓸 수 있고, 이런 네 가지를 이용해서 안전한 스레드 동작을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 기술, 레일 라운저의 책 사람을 얻는 기술에서는 영리한 앵무새가 되라 그랬네요. 상대의 말을 몇 마디 되풀이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랬네요. 그냥 사람들이 얘기할 때 네, 아 그렇군요. 이런 정도만 하더라도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이 누그러진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번 학기의 종착역에 왔네요. 남아있는 강의는 이제 하나입니다. 강의가 끝나가면 여러분들이 또 걱정이 되는 게 있죠. 기말고사도 곧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기말고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 말 정도에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